데일 카네기 성공대화론 5장. 청중을 깨어있게 하는 법. 예전에 서먼 로저스와 함께 같은 모임에 연설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먼저 연설을 하고 적당한 핑계를 대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로저스가 따분한 연설이나 하겠지 하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은 어느 누구의 연설보다 뛰어났다. 셔먼 로저스는 누구인가? 그는 숲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진짜 벌목공이다. 그는 대중연설의 법칙에 대한 책들은 읽은 적이 없었다. 그의 연설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날카로웠다.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열정적이었다. 문법에 어긋났지만 연설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연설을 망치는 것은 그러한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의 연설은 그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었다. 그의 연설은 살아 움직였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성공의 비결은 에머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에 기록된 성공은 열정의 승리다. 광고를 하거나 물건을 팔 때 필수 요소는 바로 열정이다. 매년 3천만 달러의 껌을 파는 리글리의 사무실에는 에머슨의 말이 걸려있다.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도 예전에는 대중연설에서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연설의 내용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잘 아는 사람은 설득력이 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연설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진실하지 않으면 청중을 감동시킬 수 없다. 거의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어느 시인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슬퍼해야 한다. 마틴 푸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화가 나서 피가 부글부글 끓어야 글이 잘 써지고 기도가 잘 되고 연설이 잘 된다. 그의 말대로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정에 진실해야 한다. 말도 칭찬해주면 영향을 받는다. 유명한 조련사 레이니는 말의 심장 박동수를 10 이상 올리는 욕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중도 말처럼 예민하다. 연설할 때 청중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연사이다. 연사가 열의가 없으면 청중도 열의가 없다. 연사가 머뭇거리면 청중도 그렇다. 하지만 연사가 진정으로 연설하면 청중들도 연사의 영향을 받는다. 마틴 리틀턴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성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지만 사실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확신을 가진 연사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확신만 있으면 그의 연설은 불꽃처럼 타오른다. 자신의 확신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 진지함과 열정만 있으면 연사의 영향력은 커진다. 그에게 500개의 단점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는다. 루빈스타인조차 연주가 틀릴 때가 많았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예경을 보고도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로 인해 음악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페리클레스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신에게 기도했다. 그는 마음을 담아 연설했고 그 연설은 청중을 감동시켰다. 월라 캐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예술가들의 비밀은 열정이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비밀이지만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 연사는 누구나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영혼을 연설에 담아라. 청중은 당신의 조그마한 실수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링컨은 듣기 싫을 정도의 높은 톤으로 연설을 했다. 데모스테테네는 말을 더듬었다. 후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커런은 말더듬이었고 셰릴은 목에서 쇳소리가 났다. 피티의 목소리는 깨끗하지도 않고 듣기 좋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단점을 이기는 진실함과 열정이 있었다.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가져라. 브렌더 매튜 교수는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글을 기고했다. 좋은 연설의 핵심은 연사가 진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나는 몇 년 전 콜롬비아 대학에서 커디스 메달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으로 일할 때 이 사실을 깨달았다. 6명의 대학생이 후보였는데 그들은 기교만 뛰어날 뿐이었다. 단 한 명의 외에는 줄루족의 왕자였다. 그의 주제는 현대 문명에 기여한 아프리카였다. 그의 모든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연설은 살아있으면서 확신과 열정에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국민과 대륙을 대표해서 말했다. 기교로만 보면 다른 경제자보다 뛰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그의 열정적인 호소와 비교하면 다른 연설들은 껍데기뿐이다. 많은 연사가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의 표현은 확신이 없다. 화약이 없는 총처럼
그들의 말하는 청중을 움직이는 힘이 없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진정성과 열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분별력이 있는 청중은 연사가 자신의 진심을 담아 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틀을 깨고 나와 마음을 담아라.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이면의 것을 알아내려 노력해라. 집중해서 파고들어라. 사실에 대한 깊은 생각함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라. 모든 것은 철저한 준비에 달려있다.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머리로 준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전에 미국 은행협회 뉴욕 지부에 속한 사람들에게 절약 캠페인 연설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교육생 중에 열의가 부족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단지 연설이 하고 싶었을 뿐 절약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뉴욕 주민 85%는 사망 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3.3%의 사람만이 1만 달러 이상의 유산을 남긴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 사람의 연설로 인해 사람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사후에는 부인과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그에게 커다란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줬다. 그의 마음이 열정으로 불탔다. 그는 자신의 연설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질지 생각하게 되자 열의가 생겼고 자신이 맡은 사명이 신성하다고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가 하는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사실 그 연설은 많은 주목을 끌어서 미국 최대 은행에 그를 스카우트했다. 와. 승리의 비밀. 한 청년이 볼테리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 볼테르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겠네. 당신이 하는 말을 세상이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그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드와이트 무디는 은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서재를 박차고 나가 처음 만난 사람을 붙잡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은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연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얼마 전 내가 파리에서 연설 강의를 했을 때 일이다. 어떤 사람이 며칠씩이나 감동이 없는 연설을 계속했다. 그는 학생이었는데 아는 것은 많았지만 열의가 없었다. 그가 하는 말은 중요한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당연히 청중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나 그의 연설을 중단시키고 그의 연설에 강력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차가워진 라디에이터에서 뜨거운 김을 내는 게 하는 것처럼 김 빠지는 일이었다. 나는 그의 연설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나는 그에게 사실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의 열정이 연설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다음 주에 그는 무엇인가 확신에 차 보였다. 그의 연설은 진심에서 우러난 박수를 받았다. 이것이 준비의 기본 요건이다. 이 장에서 배웠듯이 연설의 준비는 어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책이나 신문기사에서 남의 생각을 퍼나르는 것도 아니다. 준비는 당신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열정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라. 결코 꿈꾸지 못할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 제임스 교수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의 10%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혼, 확신이다. 버크와 피트 같은 유명한 연설가들은 세리던이 워렌 헤이스팅을 공격하는 연설이 영국에서 최고로 설득력 있는 연설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세리던은 자신의 연설이 차가운 활자에 가두기보다는 너무나 심오한 것이라는 생각에 출판을 거절했다. 오늘날 그의 연설문은 남아있지 않다. 그 연설문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도 실망스러울 것이다. 박제한 독수리처럼 빈 껍데기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의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에머슨은 명구를 들어보라. 당신이 아닌 말은 할 수 없다. 당신이 아닌 말은 할 수 없다. 재판을 승리로 이끈 링컨의 연설. 어느 날 독립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노부인이 불편한 다리를 끌고 링컨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 노부인이 자신의 연금 대리인이 연금을 받아주면서 수수료로 $200나 받아간다고 말했다. 링컨은 이에 분노하여 즉시 소송을 걸었다.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는 워싱턴의 전기와 혁명 전쟁사를 읽으며 열정적으로 준비했다. 변론을 할 때 그는 애국자들이 자유를 위해 싸운 신뢰를 들었다. 그는 그들이 겪은 고난과 포지 계곡에서 먹을 것도 없이 맨발로 견뎌야 했던 고통을 묘사했다. 그리고 분노에 차서 미망인에게 연금의 절반이나 가져간 악당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독립전쟁의 영웅들은 죽어서 저 세상의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용사는 죽었지만 다리를 절고 앞을 못 보는 그의 미망인이 배심원 여러분과 제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왔습니다. 그분도 한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통통 튀고 얼굴은 아름답고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녀가 독립전쟁의 영웅들이 쟁취한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에게는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가 말을 마치자 배심원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다. 배심원단은 그 노부인이 요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평가를 내렸다. 링컨은 그녀의 호텔 숙박비와 고향으로 돌아간 차비도 부담하고 수송비도 받지 않았다. 며칠 뒤 링컨의 동료가 사무실에서 링컨의 변론 메모를 읽고 웃음을 터뜨렸다. 계약 없음, 비상식적인 수수료, 피고가 원고에게 돈 지급하지 않음, 혁명전쟁, 포지계곡에 비참한 말할 것, 원고의 남편, 입대하는 구인, 끝. 진실되게 행동하라. 1장에서 제임스 교수는 한 말을 소개했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의지의 통제를 받는 행동을 조절하면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탁자에 몸을 기대지 말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가만히 서 있어라.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까닥거리지 말라. 사람들에게 당신이 긴장했다거나 자신감이 없다는 표시를 하지 마라.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라. 그렇게 되면 안정감과 힘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경주를 즐기는 사람처럼 똑바로 서라. 패를 산소에 가득 채워라. 청중을 똑바로 봐라. 선생님이 학생을 보듯이 자신감을 가지고 청중을 봐라. 청중은 당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다. 자신있게 힘차게 말해라. 그리고 단호한 제스처로 취해라. 동작이 아름다운지 우아한지 신경 쓰지 말고 힘차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데만 신경 써라.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라디오 연설을 할 때도 제스처를 취해라. 제스처는 청취자들에게 들리지 않겠지만 제스처의 결과는 청자에게 전달된다. 그 동작이 당신에게 활력을 부여할 것이다. 무기력한 연사의 연설을 중단시키고 좀 더 단호한 제스처를 취하라고 말한 적이 많다. 그렇게 억지로 취한 제스처는 연사를 자극해서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제스처를 취하게 된다. 얼굴도 밝아지고 전반적인 태도는 더 진지해진다. 진지한 행동은 진실된 느낌을 준다. 셰익스피어가 충고한 대로 어떤 미덕이 부족하면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무엇보다도 입을 크게 벌려서 말해라. 워커샴 법무장관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연설을 하면 30피트만 떨어져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과장된 말 같은가? 나는 최근에 명문대의 총장 옆에서 연설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4번째 줄에서 연설을 들었는데도 잘 들리지가 않았다. 경험이 많은 연사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초보자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초보자들이 청중들에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쉽지 않다. 청중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악을 쓰면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화하듯 말하지만 목소리는 크게 해라. 청중이 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한 시골 목사가 헨리 워드 비처에게 신도들이 졸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자 그는 뾰족한 막대기를 들고 목사를 졸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놀라운 방법이다. 초보자에게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배우들은 무대에 서기 전에 자신을 각석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후디니는 무대 뒤에서 뜀뛰기를 하고 화공에다 주먹을 휘두른다. 맨스필드는 스태프들의 숨소리가 너무 크다며 아무 구실이나 잡아 벌떡 화를 낸다. 나는 무대 뒤에서 등장 신호를 기다리며 가슴을 세차게 치는 배우들도 본 적이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연설 직전에 대기실로 가서 맥박이 치솟고 얼굴과 눈이 생기 있을 때까지 자신의 몸을 때리라고 시키기도 했다. 연설 준비 과정에서 알파벳을 목청껏 외치게 하기도 했다. 연설 직전에는 가능하면 충분히 쉬어라. 가장 좋은 방법은 편하게 입고 몇 시간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찬물로 샤워를 하고 온몸을 세게 문질러라. 훨씬 좋은 방법은 수영을 하는 것이다. 찰스 프로머는 배우를 기용할 때 그들의 에너지를 본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연기 또는 연설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더들러필드 경은 뉴욕의 센츄리 극장에 모인 청중들에게 열정적인 연설을 했다. 연설을 한 1시간 반이 지나 그는 탈진해서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무대에서 실려 내려왔다. 시드니 스미스는 다니엘 웹스터를 바지를 입은 증기관이라 묘사했다. 비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훌륭한 연사들은 대단한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투석기와 같아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쓰러진다. 족제비 어구와 양파. 당신의 말에 힘을 실어 넣어라. 단호하게 말하되 너무 단호하면 안 된다. 무식한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말한다. 악한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게 말한다. 그런 것 같다. 아마 내 생각에는 이라는 사족을 붙인다.
연설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는 소심한 표현으로 연설을 망치는 것이다. 뉴욕의 사업가가 커네티컷을 돌아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길 왼편에는 양파 같은 것을 심은 밭이 있었습니다. 양파면 양파고 아니면 아니다. 양파를 알아보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루즈벨트는 족제비 어구라고 했다. 족제비는 아래 내용물만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기기 때문이다. 소극적이고 껍데기는 빈 껍데기 어구로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사무실에 이런 표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여러분이 사는 기계는 언더우드일 것 같습니다. 프루덴셜은 지브롤터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밀가루를 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써보시면 어떨까요? 1896년 브라이언이 처음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나는 왜 그가 그렇게 자신은 대통령이 되고 맥킬리는 떨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는지 궁금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강하게 이야기하면 군중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항상 단호했다. 부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예언하거나 따지지 않았다. 그저 권위를 가지고 말할 뿐이었다. 내가 말한 대로 걸으라. 코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 책에 조금의 의심도 갖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자 대답은 논쟁이나 애매한 대답이 아니다. 답은 단호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단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때와 장소, 주제, 청중에 따라 단정적이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청중의 지식이 높으면 단정적인 주장은 효과가 없다. 그들은 사실에 대해 들은 다음 그들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낸다. 청중을 사랑해라. 몇 년 전 나는 영국에서 연사들을 몇 명 고용했다. 그들 중 3명은 해고했다. 1명은 3,000마일이나 떨어진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청중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였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월급 봉투였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냉정했고 청중들 또한 그들에게 냉정했다. 청중들은 연사의 말이 머리에서 나오는지 가슴에서 나오는지 알아차리는 도사들이다. 강아지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다. 나는 링컨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명연설가 중 한 사람이다. 천재성이 있기도 했지만 링컨이 청중을 사로잡는 비결은 정직함과 선량함이다.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긴 팔처럼 그의 마음도 넓다. 슈만 하잉크는 이렇게 말했다. 내 성공의 비결은 청중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청중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두 내 친구입니다. 그들 앞에 서면 나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그녀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프리마돈나가 된 비결이다.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이다. 임종을 앞둔 다니엘 웹스터의 머리맡에 있었던 책은 다름 아닌 성경이다. 예수는 사람들을 사랑했기에 사람들은 금방 감동받았다. 훌륭한 연설을 하고 싶으면 당장 신약 성경을 읽어라. 네, 요약입니다. 청중을 깨어있게 만드는 법. 연설을 할 때 청중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연사이다. 연사가 열의가 없으면 청중도 열의가 없을 것이다. 연사가 열정적으로면 청중도 열정적이다. 열정은 연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마틴 리틀턴은 이렇게 말한다. 확신을 가지고 연설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연설은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다. 확신과 열정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이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브렌더 매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연설은 연사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는 것이다.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사실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겨라.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열정이 있는지 확인하라. 머리와 가슴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해라. 사람들은 사실뿐만이 아니라 사실을 전한 당신의 태도도 본다.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연사의 정신이다.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느끼고 열정적으로 행동해라. 똑바로 서서 청중을 똑바로 쳐다보아라. 무엇보다도 입을 크게 벌려서 당신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해라. 많은 연사들은 30피트만 떨어져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시골 목사가 헨리 워드 비처에게 신도들이 졸지 않게 하는 방법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뾰족한 막대기를 든 사람을 옆에 두고 목사가 졸지 않게 찔러주면 됩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과 같은 쪽제배역으로 연설의 질을 떨어뜨리지 마라. 청중을 사랑해라. 네, 5장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입니다. 감사합니다.